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 68살 차모 씨를 2시간 동안 조사한 수사관들이 병원 밖으로 걸어 나옵니다. 사고가 난 지 사흘 만에 첫 조사를 진행한 겁니다. 차 씨는 조사에서 사고 당시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딱딱했다며 차량 이상에 따른 급발진을 주장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오늘 어떤 부분 중점적으로 조사하셨나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사고 현장 검증에 나섰습니다. 3D 스캐너 등으로 현장을 촬영해 재구성한 뒤 사고 차량의 사고 기록 장치 EDR 데이터를 입력해 실제 사고를 재현하는 작업을 할 예정입니다. 전반적으로 다 이제 그 현장에 대해서 검사하고 있습니다. SBS 취재 결과 가해 차량 EDR에는 가드레일을 받기 5초 전 기록만 저장된 걸로 확인됐습니다. 행인 충돌이나 차량 2대를 들이받고 멈춰설 땐 EDR이 기록되지 않은 겁니다. 경찰 관계자는 EDR에 기록된 첫 충돌 직전 5초 사이 차량이 시속 60km에서 100km까지 급가속을 한 걸로 나타났다고 전했습니다. 브레이크 등 기기들도 현재까지 조사에선 결함이 발견되진 않은 걸로 전해졌습니다. SBS가 입수한 사고 차량 영상에서 가드레일 충격 당시 후미등이 깜빡이는 모습이 확인됐는데 전문가들은 브레이크를 밟지 않아도 켜지는 비상 정지 신호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운전자의 의도와 관계없이 자동차가 주행하다가 급격하게 속도가 줄어들면 비상 정지 신호가 들어오게 돼 있는데 갑자기 급격하게 정지가 되면 빨리 깜빡깜빡대요. 경찰은 사고 현장에 마련된 추모 공간에 추모글을 빙자한 희생자 조롱글이 남겨진 것과 관련해 작성자 추적에 착수했습니다. SBS 이태권입니다. 사고 당일인 그젯밤 9시 25분쯤 웨스틴 조선 호텔 맞은편 일방통행 도로에서 찍은 블랙박스 영상입니다. 초록불이 들어오면서 차량들은 시청 방면으로 좌회전하거나 호텔 쪽으로 직진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 순간 호텔 주차장 쪽에서 사고 차량의 것으로 보이는 불빛이 평범한 속도로 움직입니다. 그런데 1, 2초 뒤 차량은 우회전만 가능한 곳에서 빠른 속도로 직진하면서 일방통행도로로 쏜살같이 진입합니다. 거의 굉음이 들렸어요. 제가 체감하기에는 시속 한 100km 이상 악셀을 거의 100% 다 밟은 느낌 있지 않습니까? 3차선으로 들어오던 차량은 2차선으로 차선을 바꾸기도 합니다. 차량 뒤쪽 블랙박스입니다. 마주오는 차량이 없는 상황에서 사고 차량은 도로 우측으로부터 계속 달립니다. 속도는 줄어들지 않은 상황입니다. 브레이크를 밟았다면 들어왔어야 할 뒤쪽 브레이크 등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도로가 오른쪽으로 꺾이는 지점에서 왼쪽 인도 쪽으로 돌진합니다. 가드레일 등에 부딪혀 왼쪽이 붕 뜬 차량은 계속 앞으로 달려갔고 대형 참사로 이어졌습니다. 화면을 볼 때 충돌 시에는 100km가 넘을 것으로 보고 또 후미등을 볼 적에도 흔적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기계적인 결함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추정합니다. 영상에서는 인도로 돌진하는 순간 차체 브레이크 등이 반짝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브레이크가 밟혔던 것인지 아니면 사고 충격 등으로 반짝거리는 것처럼 보이는 현상인지는 경찰 조사를 통해 밝혀져야 할 부분입니다. SBS 사공성근입니다. 짙은 회색 제네시스 차량이 웨스틴 조선 호텔 출구 쪽을 빠져나온 뒤 빠른 속도로 일방통행도로를 역주행합니다. 경찰은 사고 직전 5초간의 차량 작동 상태를 저장하는 사고 기록 장치 EDR의 데이터를 확인한 결과 사고 차량이 브레이크를 밟은 기록은 없는 걸로 파악했습니다. 또 해당 데이터에서는 차량 운전자가 가속 페달을 강하게 밟았고 사고 당시 속도가 시속 100km 이상에 달했을 정황이 발견됐습니다. 사고 차량의 블랙박스 분석 결과 호텔 지하주차장 출구의 과속 방지턱을 넘는 지점부터 가속이 시작된 걸로 보인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과속 방지턱을 밟으면서 브레이크를 밟는다는 게 갑자기 가속이 시작이 되니까 놀래가지고 돌진을 했을 수도 있겠는데 경찰은 블랙박스에 탑승자들의 당황한 음성만 담겼다며 일각에서 제기된 부부싸움으로 인한 사고는 사실 무근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정밀 분석을 위해 블랙박스 영상과 사고 현장 주변 CCTV 영상들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추가로 의뢰했습니다. 경찰은 당초 사고 차량의 정차 지점에 급브레이크를 밟을 때 타이어가 지면과 마찰하며 나타나는 스키드 마크가 남았다고 밝혔다가 유류물 흔적이었다고 정정했습니다. 스키드 마크가 없다는 건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밟지 않았거나 밟았어도 작동하지 않았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사고 당시 동승한 운전자의 배우자는 경찰 조사에서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작동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SBS 이태권입니다. 서울시청역 역주행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차량 운전자 차모 씨가 사고 직전 가속 페달을 밟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차량의 EDR,
영상 사고 기록 장치에 남은 전자 기록을 토대로 볼 때 사고 직전 가속 페달을 90% 이상 강도로 밟은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경찰은 목격자 진술과 사고 지점의 CCTV, 차량 블랙박스와 EDR 등을 토대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차 씨가 사고 직후 급발진을 주장하는 반면 차량 블랙박스에서도 추돌 당시 운전자와 동승자가 당황한 듯한 음성은 남아 있었지만 급발진을 뒷받침할 만한 정황은 담겨 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차 씨가 갈비뼈가 골절돼 정식으로 조사를 진행하지 못한 만큼 국과수 정밀 감식 결과를 포함해 사고 원인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차 씨의 차량은 시청역 부근 웨스틴 조선호텔 지하 주차장에서 빠져나온 뒤 시속 100km에 달하는 속도로 일방통행 4차선 도로를 역주행하다 왼편 인도로 돌진했습니다. 인도 가드레일을 뚫고 보행자 11명을 덮쳤으며 차량 2대를 연쇄 추돌한 뒤에야 멈췄습니다. SBS 정경인입니다. 급발진 여부, 그것은 오디오가 제일 중요합니다. 오디오. 만약에 블랙박스에 이 차가 미쳤어, 여보 이거 왜 안 되지, 브레이크 안 돼, 요거만 찍혀 있으면은 법원에서는 형사사건에서 무죄 가능성 매우 높습니다. 급발진이나 급가속을 하면은 차가 어떤 장애물을 부딪히거나 아니면은 무슨 어디로 굴러 떨어져서 이렇게 제어할 수 없는 상황에서 멈추는 거지. 좀 가다가 갑자기 딱 멈추는 경우는 처음 봤어요. 그 동영상을 분석해 볼 때 급발진 상황에서는 브레이크 등이 들어왔어야 되는데 등이 안 들어온 것으로 봐서는 급발진로 보기는 어렵다고 추정합니다. 사람을 먼저 치고 그 다음에 자동차로 돌진했다는 얘기잖아요. 사람을 눈앞에 놓고 칠 수밖에 없는 환경들이 만들어졌다면 그걸로 끝났어야 되는데 다시 또 핸들 들어서 차를 추돌했다는 얘기는 자동차가 정말 말을 듣지 않느냐. 그 차는 긴급 제동 장치가 있는 차예요. 그 장치가 작동을 안 됐다가 갑자기 또 작동되면 자동차가 스스로 이렇게 쓸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는 차가 바로 그 차이기 때문에 경찰과 국과수에서는 차는 멀쩡하다고 나올 겁니다. EDR은 가속 페달 미친 듯이 99% 밟았다. 그렇게 나오고 브레이크는 안 밟았다 나와요. 여태까지 모든 게 다 그랬어요. EDR은 객관성이 없다고 저는 생각하는 겁니다. 급발진 사고가 인정된 사례는 민사적으로 우리나라에 단 한 건도 없습니다. 그 이유는 내가 정상적으로 사용하고 있었음을 내가 증명해야 돼요. 급발진 여부, 그것은 오디오가 담긴 블랙박스 영상. 오디오 없으면 꽝이에요, 꽝. 오디오가 제일 중요합니다, 오디오. 만약에 블랙박스에 이 차가 미쳤어, 여보 이거 왜 안 되지, 브레이크 안 돼, 요거만 찍혀 있으면은 법원에서는 형사사건에서 무죄 가능성 매우 높습니다. 물론 이 페달 블랙박스가 있으면 제일 좋았죠. 형사적으로 무죄로 확정되더라도 민사로는 급발진이 인정된 사례가 없습니다. 형량은 어떻게 될까요? 한꺼번에 여러 명이 사망해서도 그 상상적 경합이라고 그랬고요. 최고가 5년이에요. 그래서 이 사건은 유죄가 되면 5년일 겁니다. 현재 피의자는 병원에 입원해 있는 상황이며 피의자의 몸 상태가 호전되면 최대한 빨리
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